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뭐라도 해서 돈을 불려야겠다는 압박감에 소중하게 모은 자산을 잃으신 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은퇴 자금으로 잘못 투자하신 분들도 뵀는데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알TV 식구들에게 부동산 사기 주의하셔야 될 6가지 유형과 예방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교수님, 고위공무원, 금융계열 종사자들 등 학식 높으신 분들도 계셨고요. 퇴임하시고 잘못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을 그만두기 전 길어진 평균 수명만큼이나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시다 보니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신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는 대개 내가 조금 더 알아보지 않고 주변 지인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주 당하게 되는 부동산 사기 6가지 케이스입니다. 대중매체에 빈번히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몇십억 또는 몇백억을 사기치고 도망간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다가구나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합니다. 대개 사기 패턴도 비슷해요. 다가구의 경우 선순위 세입자 확인이 쉽지 않은 것을 이용해서 월세를 전세로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들이 주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한다 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로 계약해 전세금을 빼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다가구나 원룸, 오피스텔 등 특정 업체가 독점해서 관리하다가 사고가 터지곤 하는데요. 이 독점이 문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신경 쓰고 움직여야 하니 번거롭고 귀찮아서 관리해주는 업체에 맡기게 됩니다. 알아서 잘 처리해 달라고 믿고 맡기게 됩니다. 물론 진심으로 운영 및 관리를 잘 해주시는 곳도 많지만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다가구나 오피스텔, 원룸 등을 대량으로 독점하고 그 부분을 전세금으로 받는다면 엄청난 금액이 모이겠죠. 다가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순위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앞에 몇 명밖에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서류를 똑같이 만들어서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형 부동산입니다. 최근에 많이 줄었지만 테마 쇼핑몰을 분양하는 케이스입니다. 두세 평도 안 되는 면적으로 쪼개서 분양하는 거예요. 이런 물건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집합 건물도 아닙니다. 이런 부동산을 분양받으실 경우 거의 대부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양 시 내세우는 수익률을 들으면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를 보장한다는 문구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다음 세 번째는 가짜로 임차인을 맞춰놓은 상가입니다. 아마 상가를 매매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공실입니다. 상가가 공실일 경우에는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짜로 임차인을 세팅해 놓고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공실이 많은지 적정 시세 여부를 파악하고 매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가는 현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다른 임차인을 수월하게 놓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신축 상가입니다. 신축 상가를 분양받으실 경우 수익률에 맞춰서 분양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분양사무소에서 제시하는 임대료가 적정 임대료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터가 많아서 추가로 상가 공급이 계속될지 여부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신도시가 들어설 때 상가도 함께 분양되는데요. 상권이 형성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변 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어 투자자가 빠지고 실수요자로 정착되면 그때부터 상권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 기간을 5년 정도 봅니다.
즉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고 그 지역의 상권이 안정화되는데 5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마냥 좋게만 평가하지 마시고요.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아파트에 나가는 대출을 갚느라 허리띠를 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안정화되는데 5년 정도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시기에 상가를 분양받으시면 공실로 고생하시거나 제대로 임대료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안정화될 때까지 마음고생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분양형 호텔을 꼽았습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에도 분양형 호텔 광고 문의가 왔었는데요. 거절했습니다. 불안정한 걸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절대 추천할 수 없죠. 분양형 호텔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는 분양형 호텔의 경우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물건도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고시원 권리금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가장 많은 사기꾼이 있는 곳을 꼽으라면 바로 고시텔입니다. 특히 권리금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공실인데 입실자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본래 받는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입실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엔 고시텔 인수할 때 체크하면 좋은 사항들도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큰돈이 지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건만 실수해도 그 피해가 상당한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매일매일 직장 다니시면서 수고해서 모은 귀한 자산인 만큼 실수 없이 현명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런 투자를 하실 때는 절대 조급한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보통 돈이 있으면 사기꾼들은 돈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접근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한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문제 없이 자기 일에 집중하고 늘 편안히 큰 문제 없이 지나오시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노출되기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부동산은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서 좀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다가오는 사기꾼들은 이런 심리전을 이용하기 쉽습니다.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신 분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누려보셨기 때문에 뭐든지 다 알고 있다는 생각과 누가 대신 처리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이 부분을 이용합니다. 그분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좋은 말로 유도합니다. 달콤한 말로 호감을 잔뜩 얻은 다음 귀찮은 일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는 사회 경험과 기본적인 법적 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전입신고와 대출이 같은 날이면 대출이 빨라 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 집주인으로 가장해서 계약 기간을 아주 짧게 잡아 속인다든지 은행 거래가 안 되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등기 기재 전 대출받고 매도하는 방법, 토지의 경우 특히 임장이 필수인데요. 보여주지도 않고 매매를 유도한다거나 기획 부동산들의 지분 등기로 토지를 매매할 경우 나중에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50명이 지분 등기되어 있고 그 중에 내가 한 명이면 해당 지분 등기자의 동의가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맹지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나 상황이 익숙하게 들리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구독자님들은 알아서 해주겠지 이 마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아보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 아주 귀찮아했던 성격인데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뭐든지 내가 아는 게 힘이더라고요.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내가 직접 알아본다 입니다.
어렵고 복잡해도 내가 직접 공부하고 부딪혀 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 마음이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큰 금액이잖아요. 나의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더라도 디자인을 따져보고 가격도 비교하는데요. 부동산에는 더 많은 애정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첫째도 확인, 둘째도 확인, 셋째도 확인, 확인, 또 확인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등기부등본, 계약서 확인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김알TV 채널에 보시면요.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을 아주 상세히 올려뒀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공부해 두시면 사용할 날이 있을 거예요. 등기부등본은 계약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계약서 쓰기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실 때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특약도 미리 어떤 걸 넣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확인은 위와 같은 곳에서 조회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해서 위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해당 통화는 녹음을 하겠다고 동의를 얻은 후 녹취해 둡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이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계약 시 의심이 가실 경우에는 재산세,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이 길어지고 있네요.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약서에서의 입금은 꼭 소유자 통장으로 하셔야 합니다. 관리해주는 곳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꼭 소유자 통장으로 모든 입금을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의심해 보셔야 될 사항은요. 너무 초금매거나 반값으로 나온 물건, 은행이 쉬는 날 또는 종료시간, 시세에 비해 값이 아주 싸게 나온 물건들은 피하시거나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조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공부하신 다음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는 이유에는 돈을 벌기 위함도 있지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부동산이 어렵지 않고 친근해질 때까지 김알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